안녕하세요. 요즘 나이가 좀 들면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면은 속이 좀 더부룩하고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많죠. 식사를 좀 양이 많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명절 때 같은데 이제 뭘 먹고 나면은 자꾸 뭐 신트림이 나고 막 위에서 올라오고 이제 그래서 밤에 잠도 못 자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런 증상에 대해서 왜 이런 증상이 있는지 또 이런 것도 어떤 식으로 하면 좀 치료라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에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이제 그거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내과 김영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진짜 저도 요즘 좀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네. 저녁 먹는 게 굉장히 두려워졌어요. 네. 밥을 조금 많이 먹으면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누워 있으면 자꾸 이제 뭐가 올라와서 네. 자꾸 되새김질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또 가끔 가다 보면은 막 속이 그냥 막 쥐어 짜는 것처럼 네, 네.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통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해서 심장병인 줄 알고 응급실에 맞아요. 자기가 심근경색이다 하고 막 찾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심장병은 아니고 결론은 식도염으로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식도염 증상이 너무 통증이 있고 하니까 밤에 누워서 아예 못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앉아서밖에 똑바로 누워서면 음식물이 올라오고 산이 올라오고 통증이 생기니까 아예 누워서는 못 자는 분도 왕왕 있습니다. 통증이 그렇게 심해요? 네, 통증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일 대표적인 거는 흉통, 뭐 아주 타는 듯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가슴이 아주 뜨거운 걸로 지지는 듯한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만은 또 일부 환자분들은 기침을 하신다든지 목에 기침. 알사탕이 걸린 것처럼 뭐가 목에 걸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은 목에 가래가 걸렸다고 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맞아. 소리를 났는데 계속 네, 기침하고 그렇게 하시는 뱉어내려고 경우도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신목소리를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요. 목소리가 이게 산이 후두나 성대 쪽까지 올라오면서 침범해서 목소리가 쉰 그래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 되새김질 증후군이라고 역류성 식도염의 큰 분류 안에 들어가는데요. 음식이 마치 소처럼 맞아. 자꾸만 이제 위로 수처럼 올라와가지고 먹고 음식이 막 입안에 올라와서 다시 삼켜서 내려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너 먹고 누우면 소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종의 그런 거를 어르신들이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아니, 생각을 가끔 하고 저도 있습니다. 보면은 자꾸 이제 어쩌다가 이제 되새김질을 할 때 보면 이거 내가 소가 되는 거 아닌가 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네, 네. 할 때도 사실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이런 게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젊은 친구들한테도 생겨요? 나이 들면서 많아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식도하고 위가 연결되는 부분에 괄약근이 있습니다. 괄약근. 위식도 연결부에 이렇게 조여주는 그 카메라의 조리개와 같은 괄약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 드시면은 아무래도 모든 게 다 늘어지듯이 우리가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게 고무줄이 오래되면은 힘을 잃듯이 괄약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촘촘하게 쫙 짠매여서 딱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늘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이 올라오고 음식도 올라오고 하시면서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는 겁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거는 사실인데 근데 사실은 괄약근이다 보니 또 최근에는 비만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비만도? 네 사실은 제가 역류성 식도염 환자인데요. 저도 이제 비만하다 보니까 이 배가 나오면서 복압이 올라가면 밑에서 치받으니까 더 그렇구나. 역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겠네 진짜. 네, 네. 근데 제 조카가 네. 아주 젊은 여자 조카가 있는데 네, 네. 그 젊은 여자한테도 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자분들은 이 젊은 여자분들은 또 너무 타이트하게 쬐는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뭐 아주 타이트한 진을 입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배를 꽉 쪼매니까 더 역류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식단 중에 식단. 커피나
어떤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술이나 기름진 음식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음식으로 인해서 괄약근이 약해져서 역류를 더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많다 하는데 네. 정확하게 빈도가 얼만큼 돼요? 역류성 식도염은 보통 요즘에는 이게 현대인들로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전 인구의 거의 15에서 20% 정도까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전체 인류 뭐 나이 중에서 50대 이상은 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제가 경험적으로 느끼기에는 한 절반 이상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분들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아무래도 술을 즐기시고 또 비만하신 분도 많고 또 특이한 거는 고혈압 약 중에 식도염을 유발하는 약도 있습니다. 고혈압이? 네. 많이 쓰는 암로디핀이라는 고혈압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식도염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제가 이제 환자분 보다가 혈압약을 드렸는데 내가 이거 먹고 이상하게 가슴이 쓰리다가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약을 바꿔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증상이 이렇게 심한다고 하면은 뭐 병원을 간다든지 네. 내가 스스로 불편하니까 빨리 병원을 가겠지만 이제 조금씩 시초로 있는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자다가 깨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워서 주무시다가 가슴이 막 뜨겁게 타는 듯해서 밤에 딱 일어났을 때 물을 한 잔 마시면 그 증상이 가라앉아서 주무시고 이런 증상을 시초에들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식도염을 나타내는 거니까 사실 병원에 오셔도 제대로 진단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네. 제일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 명치끝 통증을 잡는 의사가 명의다 네, 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네.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명치끝이 아픈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심장이 아파도 아플 네. 수가 있고 네.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네. 있어도 아플 네. 수 네. 있고 네. 또 위궤양이 있어도 네. 아플 수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네. 아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조금 그렇게 그 역류성 식도염하고 그런 것들하고 통증에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역류성 식도염은 주로 이제 자결감이라 그래서 이렇게 막 아주 뜨겁게 지지는 듯한 뭔가 산이 올라온 듯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의한 통증은 소화불량처럼 불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췌장염이나 췌장암이 있어도 이 명치 부위를 아파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보통 그럴 때는 소화불량이 있고 또 암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체중이 자꾸 빠지고 그렇죠. 잘 드시는데도 몸무게가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유명한 명치 통증이 우리가 충수염, 맹장 있을 때 맹장염. 처음에는 명치가 아프다가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나면서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면서 그렇게 통증의 양상이 변화가 보이면 맹장염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류성 식도염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커다란 후유증이 뭐가 있죠? 역류성 식도염을 계속 놔두면 식도가 계속 헐었다 아물었다 하니까 최근에는 식도암이 생길 수 식도암.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도암이 종류가 식도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담배 많이 피우거나 담배. 옛날에 아주 독주, 막 중국 독주 이런 거 즐기시는 분들이 생기는 식도암이 있고 역류성 식도로 인해서 생기는 식도암도 있습니다. 발의 식도라고 하는데 그걸로 통해서 예전에는 사실 한국에는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서양에는 많은데 한국에는 없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한국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 식도염은 식사와 어떤 자세랑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체형하고도 많이 관련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로는 많이 유발하는 게 커피, 술, 담배, 기름진 음식, 그다음에 산이 많이 들어간 식초를 많이 쓴 음식들, 매운 음식들 이런 음식이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는 카페인이 있는 차, 커피, 그다음에 탄산이 많은 음식들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음식을 다 빼면 일상생활에 먹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사람마다 유발하는 음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잘 생각해 보셔서 반추해서 본인이 증상을 많이 일으키는 음식이 있으면 그거를 많이 드시지 말라고 권유를 해드립니다. 근데 음식을 제한하는 거는 사실 너무 그 잔혹하잖아요. 그렇죠. 잔인하고 예. 다 음식 여기 나와 있는데 나 혼자 네네. 먹고 그러면 네. 어떡해요? 그런 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저처럼 뚱뚱하신 분은 사실 체중을 줄이면 복압이 떨어지면서 식도염 증상이 같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체중을 줄이는 거는 상당히 강한 의지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할 수는 없고 제일 효과가 좋은 거는 약물을 치료하는 것이랑 약으로 자세 교정을 하는 겁니다. 자세 교정. 네. 그래서 근데 약으로 치료하는 게 역류하는 건데 네. 그럼 위압을 떨어뜨리는 약인가요? 위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음식물을 밑으로 빨리 내려가게 내려가게. 도와드리는 약하고 위 산 분비를 억제해서 위에 산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올라와서 식도를 자극하니까 근데 위산을 좀 떨어뜨려서 자극성을 줄여주는 건데 장기간 복용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일부 연구가 요즘에 좀 있어서 최근에는 너무 오래 드시는 것보다는 불편하실 때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을 조금씩 줄여가지고 여러 번 나눠서 먹고 그런 것들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네네. 음식을 뭐 소나기로 이렇게 폭식하시는 것보다는 소량씩 먹고 나눠 드시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위장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고 역류 방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자세인데요. 저희가 이 여러 약을 처방하거나 할 때도 약을 먹고 바로 눕지 말라는 약들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약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그렇죠. 이 음식을 먹고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음식을 먹고 TV 보면서 음식 먹고 바로 들어눕는 분들이 많거든요. 요즘에 잘 때도 너무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보다는 상체를 조금 올려서 뭐 특수한 베개를 쓴다든지 아니면 상체를 올릴 수 있는 침대 같은 걸 쓰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상체를 올려서 주무시는 것도 좋고 위장의 모양으로 인해서 좌측으로 모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역류 왼쪽으로 방지에 이렇게 누워서 예, 왼쪽이 아래로 가게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산 역류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니어 노인을 위한 제품이 많이 개발돼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은 국내에는 역류성 식도염이 늘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은 도입이 안 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개나 어떤 그런 장치를 써서 상체를 올려주는 거는 역류성 식도염 예방에 있어서는 아주 큰 도움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어르신들, 노인들은 상체를 높이는 게 많은 유리한 점이 있는 게 중환자실에서 노인 환자를 볼 때는 그렇죠. 항상 맞아요. 상체를 높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어르신들이 폐렴, 특히 역류성으로 폐렴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입안에 세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도 다 세균이 많은데 그 세균이 폐로 넘어가면서 역류가 돼서 폐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체를 올려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드실수록 이 상체를 올려놓는 생활 습관은 건강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네네. 또 그리고 뭐 식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세 교정을 네. 해서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니까 네네. 우선 그런 거라도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아마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내용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